연결해보죠.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의 서태원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학대 관련된 일을 쭉 해오신 분으로서 어제 네.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도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시군요. 이번 사건은 그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일이 글쎄 과연 처음 있었던 걸까? 혹시 밖에 내보내는 체벌은 아니었어도 다른 식의 더 위험한 체벌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건 체벌이나 훈육이 아닌 정서학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학대요. 예, 일반적으로 아이들 행동이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의 방법으로 타이밍아웃이라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이것이 지나쳐서 아동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나 공포감까지도 발생되는 경우까지 이른다면 이거는 예.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 밖에 옷을 벗긴 채로 아이가 버려졌잖아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유기의 공포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서학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냥 감기 걸리겠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일생에 큰 정신적인 충격,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저는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동 가족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김명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셨어요. 아마 기억 다들 하실 텐데 2008년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체벌을 한 것이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나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알몸 체벌을 당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저 아이가 과연 저렇게 한 번만 알몸 체벌을 당했을까? 혹시 그 이전에 그 비슷한 어떤 그 체벌을 교사에게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교사가 담당하고 있던 학급 아이들, 이제 그러한 아이들도 저는 어떤 문제성 있는 체벌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저 뉴스를 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초점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그 교사에게 옮겨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건을 교사의 입장 그리고 교사의 어떤 관련된 내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나는 저런 교사는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체벌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떤 대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런 교사가 돼야지. 이제 이런 다짐들을 아마 제일 첫 번째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 혹은 유치원 교사들,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대하는 훈육을 이제 저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 왜 유독 그 교사, 알범 체벌을 행한 그 교사만 유독 저러한 방식의 훈육을 아이들에게 보였을까? 또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교사는 어떤 정서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는 왜 형성이 되었을까? 혹시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하고의 경험, 가족 안에서의 어떤 경험들, 지속적인 지금 아이처럼 어떤 지속적인 그 학대, 그게 정서적인 학대일 수도 있고, 이제 신체적인 학대일 수도 있고, 학대에는 무관심이라든지 방임, 혹은 그 부모의 어떤 폭력적인 언어,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지속적인 그 정서적인 학대에 의해서 어떤 정서의 치명적인 상처를 갖고 성장한 사람은 아닐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교사가 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만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완벽히 건강한 정서라는 것을 지닌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동영상의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실제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자신이 뭐 좋고 싫음, 그것이 옳고 그른 건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직 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사들이 모두 그러면 정서적으로 완벽히 건강하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각각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큰 정서 상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지 혹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는 어떤 일정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가족의 이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수업을 하실 텐데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것은 건강한 부분만 있을까? 혹시 그 이면에는 어떤 내가 드러내기 싫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 나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정서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자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무의식에 억압해놨던 나의 정서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물론 저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이에게 심한 언어적인 어떤 모욕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행동에 대해서만 유난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어떤 그러한 지점들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동 가족의 이해라는 과목에서는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역할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역할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어떤 영향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부모하고 행했던 어떤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하고 행했던 어떤 관계,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지점들, 이제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불편한 지점들을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아 미술도 배울 거고 음악도 배울 거고 유아 영어, 언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텐데 그러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동가족의 이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실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기분 좋은 일들만 많이 경험을 하면서 내일 만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